어? 사람 많이? 짜증나. 가준아 되게 뭔일 있었어? 튀겠다고? 형준아 튄다고? 근데 오늘 뭔 일 있어? 오늘이요? 어. 오늘 새벽에 숙제하다가 너무 추워서 잠깐 침대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자는 못했네요. 자 봅시다. 그 쌤이 이맘때쯤에 자주 하게 되는 말이 하나 있거든. 뭔지 알아? 알 리가 없지 맞지? 아 예전에 한 적이 있는 말이야. 쏠고 양간 보시. 아니 1코 나서 고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의미야. 그래서 쌤이 하는 얘기야. 봅시다. 그 쌤이 사실은 약간 뭐랄까 좀 급한 마음이 있었거든.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원래 이제 계획은 2월 셋째 주에 다 마무리를 짓고 넷째 주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약간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통을 가져가. 그리고 그 이클립스 넣어놨어. 안 뜯었을 걸 아마. 뜯었어? 그 사이 누가 뜯었구나.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뜯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그냥 귀찮아서 안 뜯는 건데. 자, 어쨌든 봅시다. 응? 아 마스크.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급한 마음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숙제를 이제 미리는 것도 너희들의 또 사실은 잘못이 없진 않지. 잘하고 하면 좋은데 쌤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첫 번째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었어. 그리고 여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하지는 않은 파트거든.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가 아주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뭐지? 성윤이를 위해서 또 간단하게 정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면각이래. 뭐냐면 두 이자야. 그럼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정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놨잖아, 맞지? 그때 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라고 불러. 괜찮지? 그리고 그때 이제 이면각의 크기가 요 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루는 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이제 오해 여지가 없게 확실하게 정하기로 한 게 뭐냐면 요 처음에 먼저 L을 그려. 말해? 교선 찾으니. 그러니까 L이 교선이잖아.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 수직인 두 직선축이래. 그러니까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라는. 괜찮지? 교선이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교선의 수직이면서 알파에 포함되는 직선 하나, 교선의 수직이면서 베타에 포함되는 직선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때 요 분홍색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겠대. 근데 이제 그걸 구하려면 주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여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다시 하나 그려보자. 자, 이렇게 평면이 그 직육면체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도형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도 평행이동해도 각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얘도 평행이동해서 일단 교선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교선을 찾고 이제 뭐 한다고? 교선에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 맞지? 그때 요 각에 대한 값 크기를 구하게 되면 저게 이면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게 이면각의 크기에서 기본 세팅이야. 근데 이제 만약 저게 잘 안 되면 여기가 소설 발열해서 직각삼각형이 이쁘게 그려지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쓴다든지 해서 조금 사이드하게 풀 수 있는 거. 일단
이면각이 뭘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면 돼. 괜찮아? 오케이. 자,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8번 볼게요. 8번.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8번 문제는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아까 수업 때 뒤에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문제고요. 183번도 쌤이 했던 문제랑 같고요. 184번 봅시다. 사실 저게 대표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네. 자, 이제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는데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는 건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자, A, B, C, 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A, 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그리고 평면 ABC와 MBC 있고요. 어쨌든 이루는 각의 키를 세타라고 할 때 있죠. 코사인 세타에 맞습니다. 동평면과 ABC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괜찮지?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무조건? 요선 찾기.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지? 도와줘. 그 다음 뭐하라고 했지? 도선의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리는 무조건 센터에 떨어질 거고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리는 무조건 센터에 떨어질 겁니다. 요 각에 대한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죠. 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내가 지금 여기를 그 H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직각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친구가 왜 직각인지 알겠는 사람? 각 AMH가 직각입니다. 왜 직각일까? 일단 쌤이 보는 방법은 이렇게 봤거든. 삼각형 AHD가 무슨 삼각형이지? 삼각형 AHD.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M이 중점이라서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괜찮니? 물론 이제 평면과 직선의 관계를 봐도 괜찮긴 합니다. 포함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기 MBC 평면과 AD 평면이 사실 수직이거든. 그걸 보이는 것도 비슷하긴 해서 결국은 그냥 AHD 평면이 아니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HM이랑 AM이랑 수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구하기만 하면 되지?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제 AH 길이는 쉽다. 지금 문제에서 길이가 주어졌나? 안 주어졌으면 원래는 A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닮은 동일 때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를 그냥 2라고 합시다. 그럼 AB 길이가 2면 AH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지. AH 길이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MH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지금 MC 길이가 루트 3이거든. 맞지? 그리고 CH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맞지? 그러면 MH 길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질문 있는 사람? 스라도 괜찮아? 준서도 괜찮니? 질문 있으면 해, 알았지? 급하지 않아? 성민 혹시 질문 있어? 그러면 9번 봅시다.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직선 일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래. 평면 알파가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놓으면 근데 우리 참거지 판단할 때는 직육면체를 그리면 좀 편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L이 이제 알파랑 수직이래. 여기를 L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알파 수직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왔어. L을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과 이제 베타가 수직이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좀 이제 특이하게 그립시다. 평면을 이렇게 그리자. L을 포함하는 평면을 아무거나 하나 그린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알파랑 L이랑 이제 아니 알파랑 요 노란색 평면을 베타라고 하게 되면 알파랑 베타랑 뭐가 생겨? 교선이 생기지 맞지? 항상 우리가 평면과 평면의 관계는 교선이 핵심이거든.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했지? 교선에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리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제 베타랑 이제 그 교선이랑 아니 베타에 있는 교선이랑 아니지? 잠깐만 다시. 우리는 교선에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을 잡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L로 삼을 거야. 그럼 이제 L이랑 알파랑 수직이지. 아니 잠만 말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교선을 M이라고 할게. 그러면 L이랑 M이랑 수직이라는 사실을 얻었어. 그리고 알파 위에 있는 직선 중에 이제 이 교선과 수직이면서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그림은 약간 삐꾸긴 한데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괜찮니? 요거 직선을 쌤이 이름을 N이라고 할게. 지금 쌤이 뭘 그린 거지? 알파 평면 위에 있으면서 저기 M이랑 수직인 직선을 그린 겁니다. 알파 평면은 저기 저 친구가 전부가 아니라 무한 확장 가능하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N이랑 누구랑 수직이라고? M이랑 수직이라고. 그리고 N은 어디 위에 속해 있다고? 알파에 속해 있는 직선이라고. 괜찮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을 하는 거냐 하면 이 평면 베타가 평면 알파와 수직이 되려면 베타 위에 있는 이제 그 뭐지? L과 N이 수직임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이 친구에서 L과 누가 N이 수직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선생님 말이 약간 꼬였거든. 다시 천천히 할게. 한 번 더 합시다. 처음에 뭘 시작하냐면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알파와 수직인 직선 L이 있어. 그러니까 괜찮지? 그리고 L을 포함하는 베타 평면을 그려. 그러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이 생겨. 그 교선을 M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가연이 괜찮니? 그러면 L과 M이 수직인 건 이제 이 M이라는 직선이 이제 이 평면 알파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거야. 맞지? 그래서 L을 하나의 직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선의 수직이면서 알파 평면에 속하는 직선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걸 N이라고 잡고 그린 거야. 근데 이 N이라는 친구도 알파에 속하기 때문에 L은 N과 수직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뭘 보이는 거냐면 이걸 보면 끝났구나. L과 L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L과 N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의 크기가 되잖아, 맞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의 크기가 돼. 이면각의 왜냐하면 L이 M과 수직이고 N이 M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 둘이가 교선의 수직인 교선의 동시에 수직인 두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면각의 크기야. 방금 L과 N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 수직이라고 결론을 내렸잖아, 맞지? 그러면 따라서 알파와 베타도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괜찮니? 자, 약간 민망. 설명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임의로 그리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임의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있는 거지.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있습니다. 그럼 L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을 그리라는 거야. 조그만하게 그립시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지.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를 그린 거야. 그럼 이제 교선을 M이라고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이 L과 M은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알파에 속하는 수직인 직선 하나 그리고 그걸 n이라고 잡는 거지. 그리고 나서 L과 N 사이의 관계를 찾는데 어차피 L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이제 이 N과 L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N과 L이 이루는 각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이제 알파 베타는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은 거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여기 194번하고 195번만 보면 되겠군요. 자, 194번 모의고사.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고요. 수직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교선이 L이고 이 친구가 알파고요. 이 친구가 베타입니다. 그다음 P라는 점에서 지금 이 M이라는 직선은 L과 60도를 이루고 여기에 M이라는 직선이고요. N이라는 직선은 이 L과 45도를 이룬다. N이라는 직선은 그 다음에 두 직선 N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인 상태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서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제 요 직각삼각형의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M에서 L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줘. 그러면 이게 알파 평면이 L과 수직이라서 아니지? 잠시만.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 M에서 베타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L 위에 떨어지게 되거든. 괜찮지? 그리고 요 점을 내가 편의상 H라고 한 상태에서 H에서 여기 이 직선 N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정확히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괜찮아? 약간 설명 순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결론을 먼저 표시를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L이 되고요. 이렇게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여기에 이제 60도짜리 직선 M이 있고 45도짜리 직선 N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세타. 다시 할게. 여기서 한 점 P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에서 요 직선 M 위에서 그 직선 베타 평면 베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럼 그게 반드시 L 위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뭐 P라고 합시다. P 있구나. 그럼 Q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근데 삼수선 정리해서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면 누구도 수직이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수직이라고. 이게 논리거든. 쌤이 녹색을 먼저 그리는 바람에 저 순서가 약간 이제 헷갈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그린 겁니다. 삼수선 정리는 그냥 수직 두 개 있으면 나머지 하나 연결하면 자동 수직이 된다. 삼수선 정리야. 증명은 아까 1교시에서 했으니까 영상 다시 돌려보길 바랍니다. 자, 여튼 진행합시다. 그러면 쌤이 이 길이를 편의상 2라고 할게. 요 길이가 1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저 평면 베타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베타를 그려보면 여기 L이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 직선 N이 45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했어. 45도를 이루면서. 그리고 여기 H라는 점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여기를 O라고 하게 되면 OH 길이가 지금 1인 상태인 거지.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1대 그러니까
루트 1에 1대 1이라서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저 녹색 길이는 어떻게 돼?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거든 지금.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분의 1인 상태야. 그럼 피타를 쓰게 되면 다시 피타를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2분의 1 더하기 3의 이제 루트니까 2분의 1 더하기 3의 루트를 쓰게 되면 이제 루트 2분의 7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괜찮니? 여기를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여기를 내가 5라고 썼으니까 PO 길이를 구하게 되면 PO는 2라고 했군요 애초에. 그럼 뭐가 돼?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값이 되겠지. 근데 지금 그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2분의 1이 되고 4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정민이 이해했어? 다시 한 번 더 리뷰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얘도 뭐가 된다고? 직각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였고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길이가 루트 3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는 루트 2분의 1 따라서 2분의 루트 2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사람 괜찮아?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195번 문제.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BC랑 CD랑 우리가 길이가 같고 BCD가 90도인 4면체 ABC가 있대.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적당히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이게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여기랑 같은 상태로 3입니다. 그리고 각 BCD가 직각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랍니다. 그 다음에 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는 선분 B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H가 되는데 요 길이가 1대2가 된답니다. 1대2가 된답니다. 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일 때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6일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HC의 넓이를 구하시면 삼각형 AHC의 넓이를 구하시면 자,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라는 말은 높이를 준 거잖아.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우리한테 준 거거든. 지금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지? 4라는 얘기지. 그러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발을 내리고 그 친구를 i라고 합시다. 요 AI 길이가 4인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지? 색깔을 바꿀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수직이 하나 생겼고 여기도 수직이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그 H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평면 BCD에 내렸는데 정확히 이 BD 위에 1대2 내분점에 떨어진다고 한 거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 AH는 평면 BCD랑 수직이니까 삼수선 기본 세팅을 만족한 거야. 삼수선 기본 세팅이 뭐였지? 평면 알파, 평면 밖에 한 점, 평면 위에 한 직선이었잖아. 지금 뭐 한 거야?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린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요거 연결하면 뭐라고? 무조건 이게 수직이라고. 그게 삼선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라고? 여기가 수직이 된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 BCD가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지? 근데 여기 한 변 길이가 3이면 요 이 길이는 얼마가 돼? 3루트 2.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루트 2. 이 길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겠어? 여기 혹시 각도 얼마인지 알아?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 1이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여기도 1인 겁니다, 사실. 괜찮니? 그럼 요 나머지 길이는 얼마야? 2인 거지.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지. 맞지? 비타니까. 우리 지금 뭐 구하랬어, 문제에서? 삼각형 AHC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요 길이만 찾으면 이제 이 밑변 길이 알았으니까 어차피 이거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지금. 요 길이 찾으면 끝나네. 근데 이미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찾아놨어. 요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15가 되지, 맞지? 그래서 루트 1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 1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오, 준서야, 졸고 있었어. 어떡해. 성윤이 질문 있어? 한 번 더 해줄까? 잘 이해했어? 얘는 이거 떼어놓고 다시 그려주려고 하다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서 안 그리긴 했거든. 쓰라도 잘 따라왔어? 어렵지 않지, 맞지? 느낌대로 하면 되는 게 있어서 그 삼수선이 그냥 수직 2개 나오면 그 하나 연결하면 나머지 수직이라는 게 결론은 없잖아. 이제 증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영상 다시 보면 되고 어렵게 푸는 문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면각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삼수선이랑 이면각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리 사용을 해 봅시다. 이미 강조를 안 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아는 사람 있어? 네. 누구? 이름이 뭔데? 비밀이에요. 너도 했어? 왜? 너도 너희 다 같이 아는 친구가 있어? 몰라요. 알면 안 될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야? 네. 뭐죠? 왜 따로 태줘 한번? 몰라요. 전선면이라고 있어요. 자, 정사형. 정사형은 그냥 이겁니다. 수선의 발을 우리가 이제 정사형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같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수선의 발이 되는 구조입니다. 뭐냐면 정자가 쌤도 이제 정자까지만 쓸 수 있어서 그냥 안 쓸게. 정자는 발을 정자입니다. 저건 이제 쓴답니다. 근데 사자는 이제 쏘다 사자야. 영자는 그림자 영자입니다. 주사기 할 때 사 있잖아. 그 사야 그 사. 그래서 그러니까 활 쏠 때도 뭐 이제 궁사 이건 좀 다른데 원사 하여튼 이렇게 쏘다는 의미가 있거든. 사계라는 단어에. 그리고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 정자가 발을 정자가 그 직각을 가리키거든 원래. 그래서 이제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생기는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불러. 근데 결국은 뭐야? 수선의 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선의 발의 다른 이름이 정사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수학적으로는 그냥 동등한 의미를 가져. 그래서 거기 보면 정이라고 해서 써놨잖아, 그렇지? 공간에 있는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되는 수선의 발을 P'이라고 할 때 점 P'을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하겠대. 괜찮니? 안 줬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도형 F에 속하는 각 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하겠대. 사실 거기 어디 쪽으로 가냐면 책 102 쪽 봐주십시오. 그 쌤이 그려놓은 그림이랑 책 102 쪽에 있는 그림이랑 어떤 것 같아? 똑같지 맞지?
안 똑같아? 똑같다고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대표 그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컨대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는 P라고 할게. 그리고 빛은 노란색으로 해야지. 주황색으로 해야 되나? 자, 빛은 주황색으로 합시다. 빛이 여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평행완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이런 말? 점광원이란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빛이 한 점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빛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점에서 뻗어 나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구 뭐라고 하지? 그냥 동그란 전구 하나가 이렇게 방에 딱 켜져 있어. 그럼 이제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야, 그쪽에서. 그 점으로부터 이제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간 우주에서 그냥 빛이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행광선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럼 P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P 프라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저 친구를 점 P의 이제 평면 알파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이 AB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위에 이제 한 점 P가 있는 거지 사실은. 수선의 반을 이렇게 내리고 수선의 반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정확히 여기에 딱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P 프라임이 될 거고, 사실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의 비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의 비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저 점의 모든 점이 정확히 1대1로 대응될 거고, 저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선분 AB의 이제 알파에 대한 정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삼각형은 여기서는 약간 평면 도형의 대표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의미의 점 P가 있으면 이렇게 수선을 발 내리고 수선을 발 내리고 수선을 발 내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하고 P가 내려서 P 프라임이 된 거지. 사실 저 P 프라임도 삼각형 ABC 내의 상대적 위치가 그대로 같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이렇게 있으면 구가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원을 이루겠지. 여기 위에 어떤 점 F가 있으면 P가 있으면 쭉 내려와서 여기서도 이제 상대로 같은 위치에 이제 P 프라임이 찍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정사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점의 정사형은 뭐가 되겠어? 점이 되겠지. 선분의 정사형은 뭐? 아이커야, 가인아, 너무 힘들어? 그냥 실풍 누드로 나갈까? 혹시 껌이 이동해서 따뜻한 아직 빈통이야? 네. 아니 그거 채우면 되겠네. 이따가 채워줘.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아니야. 어떨 것 같아? 똑같이 있는데 안 똑같아. 자 봅시다. 우리 누가 뜯어먹은 걸 먹은 사람이 있구나. 너가 먹었어? 네. 우와. 잠이 그렇게 깨고 싶구나. 자 봅시다. 생각해봐. 우리가 손바닥에 있어. 빛이 이렇게 해서 빛이 비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 그대로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얘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이 다른데 너가 똑같아 그 진짜 책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러네? 진짜 똑같이 그렸네 얘는. 근데 저렇게 편하게 도형을 안 줘. 편하게 도형을 안 줘. 편하게 도형을 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 오케이. 자 봅시다. 선분은 그럼 무슨 모양이 될까? 선분은 이렇게 해드려 있으면 선분 내려오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 점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평면 도형도 마찬가지야. 보통 평면 도형이면
그대로 평면 도형이 내려올 거거든. 근데 평면 도형도 세로로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선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9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원이 되겠지. 원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도형들은 엄청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미둥이 있다. 그럼 그대로 세워놓으면 세로로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원이 되겠지. 근데 비슷하게 세워놓으면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될 거야. 직사각형이 되진 않아. 직사각형이 될까? 그래서 응? 눕히면 되지. 아 눕히면 직사각형 되지. 이렇게 대각선을 비슷하게 하면. 아 그래 눕히면 직사각형 나오네. 쌤이 바보네. 자 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길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거기 첫 번째로 써놓은 이제 그 직평각을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쌤이 아마 직평각 설명할 때 이게 교과서에서 뒤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나와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 칠 때는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시험 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섞어서 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직평각을 아는 게 맞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알면 된다.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 자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휘어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선분의 AB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선분의 AB. 여기다 이제 알파에다 속선의 발레리고 알파에다 속선의 발레려서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하자. 선분 A', B'이 선분 AB의 정사형이라고 할게. 이제 우리는 저 A',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고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 요때 요 만나는 각이 크기가 세타라고 하자. 요게 이제 사실은 직평각 세타인 상황이거든. 그때 우리는 저 A', B' 길이를 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A', B'을 이렇게 아니다. AB로 옮깁시다. AB로 옮겨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루는 각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각의 크기도 여전히 세타가 될 겁니다. 물론 이 길이도 AB 길이와 같겠지. 그럼 이때 A', B'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 삼각형이 사실 직각삼각형일 거라서 A', B'의 길이는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L의 정사형의 길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게 L 프라임으로 이렇게 보통 쓰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 어떤 예를 해볼까? 이거는 쌤이 딱히 예를 안 생각했는데 굳이 뭐 하나 해보자면 자 여기 이제 한 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정사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은 이제 빛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길이를 편의상 2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평이동해도 괜찮다고. 여기가 원래 중점이었다고 치면 여기도 중점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저기랑 같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될 거고, 요 길이가 1이 될 테니까 여기는 이제 3이 정확히 만들어지겠다, 맞지? 괜찮니? 근데 이 길이를 벌써 구해버렸네.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바보 같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였습니다. 실패. 우리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직평각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면 되겠지. 다시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직평각의 정의가 뭐였지? 직평각의 정의? 자,
다들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다고 생각합시다. 직선 L이 이렇게 있어. L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맞지 준서야?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우리가 한 점 P를 잡는 거지. 한 점 P를 이렇게. 그래서 P에서 이 알파 위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내리는 거야. 여기를 P'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 맞지? 그때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직평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불러.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런 선분이 이 직선 L 위에 선분 PQ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사실은 이건 좀 직관적인데 내가 얘를 연장해서 쭉 그리게 되면 저 Q의 평면 알파에 대한 수선의 발은 반드시 어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여기 떨어지겠지. 맞지? 그걸 우리가 Q'이라고 하자는 게. 괜찮니?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선분 PQ에 대한 평면 알파의 선분 PQ의 평면 알파에 대한 정사형이 되는 거지. 저 정사형 길이 구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떼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여기 위에 다시 조금 더 낮게 그리자. 여기 이렇게 L이 있는 거고 여기 편의상 이 직선을 M이라고 할게. 그럼 M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P일 거고 여기가 Q일 거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수선을 발내리고 여기 수선을 발내리는 거지. 여기가 P 프라임 여기가 Q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요 각도 세타가 될 거고 평행한 도형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길이는 PQ의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면각을 이용한 풀인 이면각을 이용한 이제 그 정사형 길인데 저거는 그냥 이따가 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라서 뒤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그 문제 가지고 아니면 지금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지금 우리 뭐 했지? 정사형의 길이 했지, 맞지? 근데 요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정사형의 넓이거든. 그래서 넓이를 할 때 지금 쌤이 요 이면각 이용한 길이 구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저기 뒤에 가면 215번이 있거든. 215번. 요 215번 문제가 이면각을 이용한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문제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해보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5번. 요 문제 하고 쉽게 버텨줘. 준서야 버텨줘. 버텨줘. 준서야? 준서야? 버텨줘. 버티기 싫다고?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손을 끄떡끄떡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소소한데? 일단 나 쓰고 한 대만 세게 때릴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 다음에 여기가 AB고 여기가 AB.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B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거는 가로 크기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30도고 그 다음에 AB와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요거 연장하게 되면 여기가 45도래. 이게 성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상식,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상식을 체크해 봅시다. 상식, 직관. 우리 성윤이가 직관이 좀 괜찮지? 성윤이의 공간 지각력은 상중하. 상하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쌤은 하라서.
아까 정팔면치 그린 거 맞잖아. 거의 바보입니다. 여튼 합시다. 아까 없었나? 정팔면치 그릴 때? 성인은 모르는구나. 쌤 정팔면치 예술적으로 그렸어. 거의 피카소하고 이제 우열을 다투는 수준이었어. 아니야. 맞지? 자 어쨌든 자 내가 여기 이제 평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내가 선분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친구를 정사형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이때 이 A 프라임, B 프라임과 A, B의 관계가 뭘까요? 근데 이때 이 A, B는 이런 관계에 있어. 오케이? 그때 선분 A, B의 길이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관계는 뭘까?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뭐가 될 것 같아? 같아요. 같아 보이지? 평행하면 그냥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정사형에도 그냥 같겠지.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사형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가 C, 여기가 D고 여기가 C 프라임, 여기가 D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야. 그때 이 CD 길이와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CD 길이와 C 프라임, D 프라임의 길이의 사이의 관계는 뭘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CD의 연장선과 C 프라임, D 프라임의 연장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와 요 이면각 크기 세타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얘는 지평각과 이면각이 같은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C 프라임, D 프라임 길이는 CD 코사인 세타가 된다. 괜찮니?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각이 주어졌을 때는 상황을 두 개로 쪼개야 돼. 즉, 이 교선의 수직인 파트와 교선의 평행한 파트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선분 AB는 교선의 수직이니? 교선과 평행하니? 둘 다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쟤를 이상한 짓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교선과 평행하게 선분을 하나 그리고 교선과 수직이 되도록 선분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직각,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평행하고 여기를 내가 C라고 할게. 여기를 C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여기가 몇 도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야. 1대1대 루트 2라서 여기가 2루트 2가 돼. 여기도 2루트 2가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 평행하니까 여기 길이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무슨 관계라고? 요 30도가 지평각이라고. 여기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지평각이라고. 그래서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는 거야. 코사인 3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8 더하기 6의 루트니까 루트 14가 저 길이에 대한 이제 그 뭐지?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야. 괜찮으니까 이면각이 주어졌을 때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유형이야. 여기 실력이 있잖아, 맞지? 괜찮니? 괜찮아? 못 모아? 한 번 더 합시다. 좀 더 크게 그려. 좀 더 크게. 그림을. 여기에 이제 A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얘 때문에 못 그릴 거야. 자, 이렇게 했고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D 프라임이죠.
AB가 주어졌을 때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 구하는 거고 요 각이 지금 30도고 여기가 45도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B에서 여기를 교선을 A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수선을 내린다고 쳐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선이 될 거거든. 이게 수직이 돼요. 여기도 수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요렇게 이 교선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연결해 버립시다.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도 C'이라는 점이 생길 거고 연결해 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한 번에 구하는 건 사실 못해. 불가능해. 이렇게. 물론 공식을 억지로 만들자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랄까 기본 공식은 아닌 상태예요. 쌤도 한 번도 유도해 본 적은 없는데 만들자고 하면 억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 공식은 아닙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지금 요 길이가 4네. 그럼 요 각의 길이가 얼마라고? 45도로.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2.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2. 여기까지 문제 없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평행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루트 2면 요 길도 2루트 2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BC 직선과 이 B 프라임 C 프라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 이명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어. 원래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BC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여기 30도였으면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래서 2루트 2 곱하기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길이가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6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럼 비타 쓰면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가 구해지는 거지. 괜찮아? 질문. 혹시 이게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에서 A 프라임의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맞지? 평면 베타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날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 혹시 생겼니? 안 생겼지? 잘했어. 이게 삼수 정리 3번이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수직이 이제 두 개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딱 내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도 수직이다가 삼수 정리 3번이야. 그래서 결국 수선 두 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 자동 수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정민이 질문 있어? 사실 이제 쌤도 문제 풀다 보면 뭐가 작용하냐면 그 직관이 좀 많이 작용하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다 돼. 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공간 도형도 어쨌든 우리의 상식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혹시 여기서 특별히 2차원에 살고 있거나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 있어? 다 3차원에 살고 있잖아, 맞지? 왜 성률이가 나 2차원이잖아. 아 그래? 어쨌든 우리가 다 3차원 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성률아 흘러한테 정리 알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의 직관이 꽤 맞아. 가끔 예외적인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정말 소수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쌤처럼 오른쪽 왼쪽 헷갈리는 수준이다 그러면 고민하셔도 괜찮은데 흔하지 않잖아, 맞지? 흔하지 않잖아. 웬만하면 괜찮아. 쓰레는 어차피 커서 운전 잘할 거잖아, 맞지? 안 할 거야? 전 기사. 와, 예. 못이 아니라 아니군요. 안. 오케이. 깜놀. 자, 우리 쉬었다가 봅시다. 쓰기 상황은 버스 기사.